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김성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리절트가 없는데 이렇게 발표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근환 송영진 교수님과 홍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작년에 여기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조진석 박사가 볼륨 컨젝처에 대해서 얘기했던 토크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그 볼륨 컨젝처에 관련돼서 볼륨 컨젝처가 그 퀀텀 인베리언트와 하이퍼볼릭 볼륨 사이의 컨젝처인데 조진석 박사는 퀀텀 인베리언트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결과를 조금 냈었고요. 저는 이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코다 시어리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마 다른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저가 공부하면서 이게 막혔던 부분,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한 번씩 짚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에 대한 설명까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제 그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가 이제 위상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주 쉬운 내용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M이 이제 일단 3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는 이 위상수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M과 N이 둘 다 3매니폴드를 알면은 이건 당연히 커넥티드 같은 가정을 읽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언제 호메오픽 할까라는 문제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한 프로블럼이죠. 근데 이제 학부 대수 시간에 배웠던 학부 위상수학에 배웠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펀더멘탈 그룹에 대한 내용인데 대표적인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 펀더멘탈 그룹이 있습니다. 두 개가 아이소모픽하다. 이게 시어럼으로 배웠죠. 두 개 3매니폴드 호메오픽 하면은 사실 매니폴드라는 가정은 필요 없긴 하지만 둘 사이가 그 펀더멘탈 그룹이 아이소모픽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매니폴드가 하이퍼볼릭이라는 가정이 있고 클로즈드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두 개 펀더멘탈 그룹이 아이소모피즘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매니폴드는 호메오픽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결과는 사실 이제 그 모스토 리지디티의 어떤 직접적인 결과인데요. 더 나아가서 그 두 개의 매니폴드의 펀더멘탈 그룹이 하이퍼볼릭은 물론 가정하에 펀더멘탈 그룹이 아이소모픽 하면은 두 개의 매니폴드가 호메오피즘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아이소메트리가 됩니다. 이런 아이소메트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그 최고 수준의 이퀴버런스에 속하죠. 그래서 각각의 매니폴드에서 아이소메트릭 하다면 뭐 그 매트릭이 완전히 동일한 걸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트릭을 가지고 계산한 어떤 인베리언트들도 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이퍼볼릭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하이퍼볼릭이라는 가정을 하면은 이제 볼륨이 이런 경우에는 볼륨 말고도 다른 이제 매트릭 인베리언트도 다 마찬가지인데 볼륨이 이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클로즈드 컨디션은 이제 조금 더 모스토 이후에 프라사드가 조금 더 완화를 시켰는데 어떻게 완화를 시켰냐면은 이 클로즈드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컴팩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동으로 컴팩트라는 걸 알 수 있고 컴팩트라면 자동으로 컴플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 볼로 바운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볼륨이 파이나이트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드한 가정 없이도 클로즈드 매니폴드가 아니고도 이제 컴플리트 매니폴드고 파이나이트 볼륨을 가지는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면은 언제나 이런 게 성립합니다. 볼륨 같은 게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하이퍼볼릭이라는 가정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호메오피즘 프로블럼을 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하이퍼볼릭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근데 이제 하이퍼볼릭 할 필요 충분 조건이 거의 밝혀져 있긴 한데 일단 필요 조건 서스턴 지오메트리에서 완전히 사실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필요 조건 몇 가지를 써보면은 하이퍼볼릭이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에센셜 토러스 혹은 에센셜 애놀러스. 에센셜 토러스나 에센셜 애놀러스가
없어야 한다. 한다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요 조건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사실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허용을 하면은 하이퍼볼릭 매트릭 얘기를 안 했는데 하이퍼볼릭 매트릭은 컨스탄트 섹셔널 커베이처를 가진데 네거티브인 거. 그런 매트릭을 허용하는 게 이제 그런 매트릭을 하이퍼볼릭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 유니버설 커버를 언제나 그 H3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펀더멘탈 그룹이 디스크릿 서브그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그 매니폴드가 된다는 그 디스크릿하고 이제 페이스풀하게 작용을 하고 프리리 액트한다는 그런 조건들을 가정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 매니폴드 내에 에센셜 토러스나 애널러스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는데요. 이 에센셜이라는 말은 그냥 이제 너무 정확한 정의를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이 토러스가 우리가 그냥 아주 내추럴하게 인비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매니폴드니까 로컬 차트가 있고, 로컬 차트가 있으면 그 뽑아내다가 아주 조그맣게 우리가 그냥 트리비얼한 토러스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배제하고 좀 더 뭔가 이게 약간 덩어리가 있게라는 말은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토러스나 아눌러스가 있으면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시어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얘기를 바꿔서 이제 나스열이 얘기를 하면은요. 나스열이는 위상 수학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오래전에 알려진 나스열이에서 이퀴벌런스는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 아이소토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3에서 아이소토피가 있어서 그 낫을 옮겨주는 거. 직관적으로 우리가 낫을 이렇게 실제로 매듭을 풀지 않고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한 게 이퀴벌런스인데, 이퀴벌런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게 컴플리먼트가 호메오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호메오픽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퀴벌런스도 일종의 토폴로지컬 프로블럼인데 언제 이퀴벌런트한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베리언트를 정의해서 인베리언트가 다르면 얘는 다른 낫이다.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컴플리먼트가 호메오픽하면은 하다는 게 어떤 우리가 이퀴벌런스로부터 유도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낫인 경우에는 키워주는 요건이죠. 이게 80년대에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컴플리먼트가 호메오픽하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퀴벌런스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컴플리먼트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있다면 물론 이제 이 컴플리트 파이나이트 볼륨을 가지는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있다면은 호메오피즘 프로블럼은 우리가 볼륨을 계산했을 때 이게 인베리언트가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낫에 대해서도 컴플리먼트의 호메오피즘 프로블럼으로 바꿔 생각한 다음에 이게 하이퍼볼릭이라면 컴플리먼트가 한다면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얻으면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볼륨을 낫 인베리언트로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낫의 볼륨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이퍼볼릭 낫이라는 건 뭐냐? 이제 컴플리먼트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컴플리트 파이널 볼륨을 가지는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가지는 그런 낫을 이제 하이퍼볼릭 낫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럼 어떤 낫이 하이퍼볼릭 낫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에센셜 토러스 네트워크 애널러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건을 쓰게 되면은 이 컴플리먼트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클래시파이가 된다는 게 서스턴으로부터 증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포일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트레포일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애널러스가 있는 낫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리먼트에다가 애널러스를 이렇게 이제 사이코스 서피스는 아니죠, 너더리엔트 우리. 하지만 애널러스가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가 토러스 낫인 경우에는 이제 애널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널러스가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새들라인 낫이라는 낫이 있는데, 새들라인 낫의 정의는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낫이 K라는 낫이 새들라인이다 라는 것은 K라는 낫이 어떤 네이버후드 오브 큐블라 네이버후드 K2 이런 K''이 존재하면은 K''의 어떤 네이버후드 안에 K가 들어가는 낫을 새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새들라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게 제때 진짜 낫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티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원래 트랩 호일이 있다. 이런 트랩 호일이 있으면은 이 트랩 호일에 튜블러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해서 이 튜블러 네이버호드 속에 또 다른 낫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코어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트리비얼하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코어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또 매듭이 나트되는 게 있어가지고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번 들거나 이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새들라인 낫이에요. 새들라인 낫이 생기면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이 튜브가 사실 이 에센셜 토러스가 됩니다. 이 튜브의 바깥쪽은 나컴플리먼트니까 그 트리비얼하지 않고요. 이 내부에도 이 나트되는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트리비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토러스가 있으면 하이퍼블릭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노스 컨디션 때문에 이 토러스 낫 조건이 토러스 낫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에센셜 토러스 조건 때문에 세들 낫이면은 이제 하이퍼블릭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서스텐 티어럼은 이거하고 하이퍼블릭이라는 게 익스클루시브하게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거죠. 낫이 있을 때 토러스를 하시거나 세들 낫이 아니면은 언제나 하이퍼블릭이 된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이퍼블릭 낫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하이퍼블릭 낫의 볼륨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게 애뉴러스라는 걸 좀 시켜볼 수 없나요? 아, 어떤 거 이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메비우스 밴드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게 쉽게 그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크로싱이 이게 그 4번 있으면은 이게 이제 4번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요 스트립을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180도 로테이션 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히 애널러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메비우스 밴드라서 이렇게 그리면 애널러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토러스 낫에는 언제나 그 에센셜 애널러스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트리비얼한 애널러스 말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이퍼블릭 낫에 대해서 그 낫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륨이 그러니까 토러스 낫이나 새들 낫이 아닌 경우에는 볼륨이 낫 인베리언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 볼륨 컨젝처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스테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퀀텀 인베리언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퀀텀 인베리언트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퀀텀이란 말만 들어도 뭔가 두려움이 앞서서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혹시 퀀텀 인베리언트, 팔라드론스 폴리노미알이나 그런 퀀텀 그룹 레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데서 잘 아시는 분은 저한테 끝나고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 행복한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볼륨 컨젝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륨 컨젝처에서 퀀텀 인베리언트에 관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히스토리컬하게 간단히 접근만 하겠고요. 처음에 최초에 그 볼륨 컨젝처에 등장하는 카샤이프 인베리언트가 그 94년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카샤이프라는 러시아 수학자가 94년도에 카샤이프 인베리언트라는 퀀텀 다이로가리즘이라는 알 수 없는 물건을 써가지고서 낫 인베리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K라는 낫이 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게 뭔지 어떤 거냐면 n이라는 인티저를 줄 때마다 컴플렉스 넘버를 뱉어내는 겁니다. 이런 인베리언트가. 그러니까 n은 2보다 큰 인티저인데요. n은 이제 2보다 큰 인티저인데 2보다 큰 인티저는 줄 때마다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패밀리 오브 인티저의 그 인티저가 통째로 이제 인베리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샤이프가 이 인베리언트라는 거를 보이고 나서 이거의 어심토틱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n을 키우면서 보니까 이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얼마만큼 빨리 커지냐? 익스포넨셜이 빨리 커지더라. 그러면 얼마만큼 익스포넨셜이 빨리 커지느냐를 알기 위해서 로그를 취해봤습니다. 로그를 취해봤더니 이제 좀 익스포넨셜리가 아니라 좀 흘러들리겠죠. 로그를 취하고 나니까 대충 1차함수 정도로 커지더라. 그래서 얘를 n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리미트,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적당한 값으로 수렴을 하더라. 사실 그게 컨셉처죠. 이게 뭘로 수렴하느냐? 이 하이퍼블릭 낫이라면은 이걸로 수렴하더라. K가 하이퍼블릭 낫이면은 S3-S 그 낫 컴플리먼트의 볼륨으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이 카샤이프가 이 컨젝처는 퀀텀 카샤이프 인베리언트 자체는 94년도에 소개를 했고요. 96년도에 이제 이런 컨젝처를 냅니다. 그리고 포원 낫, 즉 피겨의 낫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명이 나타났고요. 사실 이거의 증명은
이제 여기에 나온 증명 사실 거의 된 게 리고러스한 증명 된 게 거의 없고요. 익스페리멘탈한 증거들이나 혹은 이제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게 큰 프로그레스가 있었던 게 2001년도에 일본의 두 명의 무라카미 교수가 했다고 해서 투 무라카미 테러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히토시 무라카미 교수와 준 무라카미 교수가 뭘 보였냐면은 이 카샤이프 인베리언트에다가 n번째 카샤이프 인베리언트는 뭐랑 같냐? n번째 칼라드 존스 폴리노미알과 같다. 여기 근데 n번째 칼라드 존스 폴리노미알은 이거랑 비슷하지만 결과가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라 어떤 배열력을 가지는 폴리노미알이거든요. 칼라드 존스 폴리노미알이고 이제 물론 모란 폴리노미알입니다. 그 존스 폴리노미알 일반화이기 때문에 그 폴리노미알의 배열력을에다가 nth 루트 오브 유니티를 배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같아진다는 것을 두 명의 무라카미 교수가 보였기 때문에 요 이제 카샤이프 컨젝처라고 불렸던 것을 이제 카샤이프 무라카미 컨젝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고 나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게 하나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빼먹었네요. 그냥 여기 수렴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파이라는 이제 보정텀이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하이퍼볼릭 낫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볼릭 낫이라는 조건을 빼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라모프 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매니폴드에 대해서 그라모프 놈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라모프 놈의 정의는 M에 이제 이건 그라모프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G를 붙여서 어떤 매니폴드 M의 그라모프 놈이란 뭐냐? 이거는 이제 인피멈인데 이 M의 인피멈인데 어떤 인피멈이냐면은 이 어떤 인피멈이냐면은 이제 이 M의 펀더멘탈 클래스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 클래스는 이제 세 번째 호모로지 안에 있는 것들이겠죠. 펀더멘탈 클래스는 이제 싱글러 체인 컴플렉스의 어떤 레프레젠터티브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쓰여 있겠죠. 어떤 시그마 코에피션트가 있고 코에피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그마 i가 이제 심플렉스에서 그 매니폴드를 반한 매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펀더멘탈 클래스가 표현될 겁니다. 이런 레프레젠터티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에피션트만 따서 절대값을 썸을 한 거에 인피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레프레젠터티브를 생각을 해서 펀더멘탈 클래스의 레프레젠터티브를 생각을 해서 그 녀석의 레프레젠터는 이제 이 앞에 코에피션트들 절대값을 다 더한 거 그것들의 인피멈이 이제 그로모프 놈인데 이 그로모프가 증명한 그로모프 스어럼이 이제 그로모프 이름이 오만 대서 나와죠. 그로모프 스어럼이 뭐가 있냐면은 하이퍼볼링인 경우에 실제로 이게 아니죠. 매니폴드니까 하이퍼볼릭인 경우에는 이 볼륨과 어떤 그 상수가 있어서 그로모프 놈과 같아지더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 레귤러 아이디어 테트라이드론의 볼륨이고요. 어떤 유니버설한 이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제나 이 그로모프 놈의 일정 상수배가 되니까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이퍼볼릭이랑 어설션 없이 이제 이 U3라는 걸 이쪽에다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오게 된 결과가 토러스 나신 경우에는 그로모프 놈이 0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토러스 나신 경우에는 그로모프 놈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놈이 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드 존스 폴리노미알의 그 크로싱 레이쇼를 보니까 폴리노미알 디그리로 증가하더라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로그를 취하면은 당연히 이제 n으로 나누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카샤이프 무라카미 볼륨 컨젝처가 리고로스하게 증명이 된 거는 가장 단순한 증명이 된 게 몇 가지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서 하이퍼볼릭 나중에서 가장 단순한 낫이 코어 낫입니다. 삐겨인 낫이라고 이렇게 생긴 코어 낫. 그 다음에 파이브투 낫. 이렇게 생긴 파이브투 낫. 그리고 토러스 낫. 토러스 낫이 세들라이 때 이터레이티드 토러스 낫.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증명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스틸 컨셉트입니다. 리고로스한 증명은 거의 없어요. 뭐 그로모프 컨스턴트는 그럼 매트릭이 딥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그
그 모델 스페이스에서 아이디얼, 그러니까 테트라이드론 심플렉스들 중에 가장 볼륨이 큰 심플렉스의, 가장 볼륨이 큰 그 볼륨의 풍량이에요. 그 모델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심플렉스가 있을 텐데, 지오데식 심플렉스가 있을 텐데, 그거의 볼륨들을 이제 다 늘어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볼륨의 인피머, 아니 슈프리머, 제일 큰 거. 그 매트릭이라는 게 그 본래 하이퍼볼릭 네.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를 이제 모델로 가지는 녀석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그 경우에 특별히 이제 가장 큰 볼륨을 가지는 심플렉스가 하이퍼볼릭 케이스에서는 아이디얼 레귤라 테트라이드론이 정확히 그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리고러스하게 증명이 되고요. 마지막까지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요.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 있고 거의 증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과연 로코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거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카샤예프가 카샤예프 인베리언트를 계산하면서 이 계산된 값들을 잘 정돈을 해서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그 난컴플리먼트의 지오메트리에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연관성이 보이더라고요. 좀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저의 내용이 좀 부족하고요. 간단하게 이그젠플을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요. 이제 사실 카샤예프 인베리언트를 계산할 때 이 원원 탱글로 만들고 얘를 뭐 슬라이스를 해가지고서 뭐 여기에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스페이스의 텐서로서 얘를 표현하고 무슨 오퍼레이터 계산부터 하는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게 5톤 낫인데 5톤 낫에 카샤예프 인베리언트를 이제 계산을 해서 잘 정돈을 하게 되면은 딱 필요한 톤만 설명해서 필요한 톤만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런 다이어그램에다가 여기다가 변수를 베어리어블을 배당을 하고 어떻게 배당됐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위에 이제 막 텀들이 붙어 있습니다. 텀들이 이제 어심프틱 비어리비언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텀들이 붙어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n이 좀 더 커져도 실제로 텀들이 무수하게 많아집니다. 이 1과 이게 n, b, c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추럴 로인데요. 이 n과 1 사이에 있는 c 모든 가능한 c, b에 대해서 요거 이제 퀀텀 팩토리얼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하고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요. 위에 있는 텀도 생각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딱 다이어그램을 놓고 잘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텀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알려진 사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에 실제로 이게 n이 커질 때 이거 전체 어심프틱 비어리비언을 우리가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각각에 대해서 참 만만해 보이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로그를 취해서 이 퀀텀 팩토리얼이 n이 커질 때 캐피탈 n이 커질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발견을 했고요. 이건 알고 있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서 이 각각의 텀들이 얘랑 어심프틱 비어리비언과 같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무슨 함수를 정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C와 B에 관한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서 얘를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거랑 비슷하게 치환을 합니다. 그냥 Q 바인 경우에는 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C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여기 대해서는 이제 다일 로가리즘 여기 뒤에 b-1이 여기 n 대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b 오버 1로 이렇게 b 오버 1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냥 아무런 이게 왜 그렇게 하냐? 일단은 어심프틱 비해버를 관찰해 보자는 의미로 일단은 형식적으로 여기 있는 텀들을 각각 이렇게 다일 로가리즘의 서메이션으로 똑같이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일 로가리즘 함수가 아니 5개가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놓고 봤더니 여기다가
어떤 특별한 밸류를 이제 이거를 어떤 방정식의 솔루션인데 특별한 밸류를 이베이베이션 했더니 그것이 실제로 볼륨이 되더라. 볼륨이 되더라. 이렇게 하이퍼볼륨 볼륨이 되더라. 지금 LI라고 그거 지금 뭐예요? 아, 이게 다이로가리즘 펑션인데요. LI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은요. 일단 다이로가리즘 펑션 자체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해석학 시간에 배웠던 1의 제곱 더하기 g 더하기 2의 제곱 g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g 3승 더하기 쭉 이렇게 가는 시리즈가 있죠. 연관리사에서는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고 그걸 LRT 컨티뉴에이션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LIG의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은 요거는 이제 리만 제타 펑션에 2를 연계되고 얘는 6분의 8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로가리즘 펑션은 여기 왜 등장을 하냐면은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볼륨과 굉장히 볼륨을 계산할 때 다이로가리즘 펑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퀀텀 인피니트를 계산한 거에서 나온 텀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꿔줬더니 이게 볼륨이 되더라. 이거 적당한 값을 릴레이션 한 게 볼륨이 되더라. 일단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형식적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구한 거를 이제 일본 수학자들은 이거를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리밋은 아니고 왠지 리밋이 될 것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옵티미스틱 리밋이 진짜 리밋이라는 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개념은 수학적으로 잘 정리된 개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퀀텀 넘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써가지고서 조금 바꾼 다음에 같은 방법을 하면은 또 전혀 다른 값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잘 정의가 안 된 건데 어쨌든 다이로그램을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정리해서 쓴 다음에 걔네들의 텀들 다이로가드 펑션으로 치환했더니 걔가 볼륨이 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제한된 예에 대해서 이제 그 카셰프도 이런 예를 지적을 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하이퍼볼릭 낫의 어떤 볼륨을 구하기 위한 트랭글레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언급에 대해서 카셰프도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딜란 서스톤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업저베이션을 이제 완성한 사람이 요코다고요. 그 페이퍼 자체는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계속 프리프리트였습니다. 계속 프리프리트였고 오류도 많았고 잘못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다 리바이즈해서 작년에 서밋에서 워셋 받았던 연락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실제로 같아진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디피컬티가 있어요. 분석하기도 어렵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서 업셋된 게 이런 프로세스가 언제나 성립한다. 진짜 리밋은 모르지만은 그다음에 텀을 포멀하게 치환한 게 볼륨이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요코다가 증명을 했고요. 이제 이미 나한테 하이퍼볼릭 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요 엣지에다가 했던 컴플렉스 베어리어블을 컨셉트 인베리언트 계산할 때 이 베어리어블을 배당을 합니다. CC를 숫자로. 이건 어떤 이퀘이션의 솔루션입니다. 그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요코다 스어리를 스테이트 할 때 이제 어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는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물론 이게 엄청나게 요코다 스어리를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볼륨 컨디처가 뭐고 이제 거기에 볼륨 컨디처에 관련돼서 뭘 하게 될 건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볼륨 컨디처 얘기했을 때 이제 JM K 2분의 이거의 절대값을 주셔서 노브를 취했잖아요. 절대값을 빼고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이게 컴플렉스 밸류를 갖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볼륨을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미지너리 파트가 볼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리얼 파트는 뭐가 되냐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죠. 이 V 펑션에. 그렇죠? 그 리얼 파트가 그것도 컨젝처인데 놀랍게도 천사이먼 인베리언트가 있습니다. 천사이먼 인베리언트 설명하려면 또 5만 가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단은 다 생략을 하고 현재는 이거를 컴플렉시파이드 볼륨 컨젝처라고 해서 좀 더 확장이 됐어요. 확장된 건 맨날 안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 파이가 있고 U가 있고 U는 없습니다. 이제 이 천사이먼은 현재 상태에서는 매트릭이 있어야 이걸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심플리절 볼륨으로 확장한 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게 이제 현재 그 제네럴라이즈 되어 있는 이 상태고요. 마찬가지 작업으로 여기에서 그
요것도 이제 그 컴퓨터로 익스펜트한 것도 이게 증명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포멀하게 바꾼 것도 여전히 이게 리얼 파트가 철사람이 된다는 거는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직석 씨 결과가 트위스트나 경우, 여기에 크로싱이 이렇게 늘려진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 포멀 서브스티션의 결과가 실제로 분류이 된다는 걸 보여서 박사학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요코다 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코다가 어떤 방법으로 볼륨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스테이트를 하고 그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압축해서 시간을 잃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단계를 요코다 시어럼의 이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낫다이그램을 가지고 볼륨을 구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스텝 1이 일단 낫다이그램을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낫다이그램을 준비하는데 다이어그램을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블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됩니다. 하이퍼블릭 나시라는 가정하에서만 요코다 시어럼을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하이퍼블릭 나시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이런 이단던트한 이걸 킹클이라고 하나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녀석이 없는 그런 낫다이그램을 준비를 합니다. 좀 좋은 낫다이그램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설명 스텝 2는 이제 어떤 아크 중에 하나를 커팅을 해서 우리는 이제 원어탱글을 만듭니다. 원어탱글을 만드는데 여기서 약간 용어를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요. 낫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낫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런 아크들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어 있을 텐데 아크는 뭐라고 하면은 이런 걸 아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한 가지 부분을 아크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저자에 따라서 엣지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터네이팅 아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아크의 양 끝단이 한쪽은 오버패스, 한쪽은 언더패스를 된 게 얼터네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얼터네이팅 아크가 되고요. 이런 게 얼터네이팅 아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라는 말이 좀 필요한데요, 용어로. 패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 다이어그램에서 하나로 쭉 연결된 거 있잖아요. 얘네들을 패스라고 했습니다. 즉 계속 오버패스를 통하면서 오버크러싱을 통과하면서 가는 이런 전체 이 섬 길이를 커브를 패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언더크러싱을 통해서 쭉 가는 것도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패스, 언더패스라는 말을 붙이고요. 보면 이제 그냥 심플 옵저베이션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낫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오버패스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쪽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언더패스죠. 그러면 이제 얼터네이팅 아크의 중점을 잡으면은 그게 우리는 오버패스와 언더패스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낫다이어그램이 얼터네이팅 낫이기 때문에 얼터네이팅 낫이라는 것은 모든 아크가 다 얼터네이팅이라는 뜻이고요. 그 얼터네이팅 아크를 하나 끊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걸 끊는데요. 이그젠플이고요. 끊는데 이제 끊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 끝단이 이쪽은 이제 한쪽은 오버패스, 한쪽은 언더패스로 언제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한쪽은 오버패스, 한쪽은 언더패스가 언제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약간 이제 테크니컬 어셈션이 있는데 이런 거 끄는 건 안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트라이앵글레이션을 구축을 할 때 이런 거 끊으면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안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끊는 거, 이 이유는 뭐냐, 이런 건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끊은 다음에 한쪽은 오버패스, 한쪽은 언더패스죠. 그 패스의 끝점이 하나의 크로싱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테크니컬한 리전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고 그런데 이렇게 원어탱글이 만들어졌죠. 원어탱글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베어리어블을 컴플렉스 베어리어블을 배당합니다. 컴플렉스 베어리어블을 배당을 하는데 어떻게 배당을 하느냐? 요 아크 중에서 경계의 아크는 뺍니다. 경계의 아크는 제외하고 어디다가 배당을 하느냐? 이제 아크에다가 그 컴플렉스 베어리어블을 배당을 하는데 경계의 아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끊는 다음에 있는 것들은 요거를 이제 터미네이팅 아크라고 할 텐데. 터미네이팅 패스죠. 패스라고 할 텐데 터미네이팅 패스와 경계 아크를 제외한 모든 아크에다가 그
그 컴플렉스 베어러블을 배당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이 터미네이팅 아크고 이쪽이 터미네이팅 패스고 이쪽이 터미네이팅 패스죠. 그리고 각각 경계에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부분은 요거하고 남는 아크는 뭐만 남냐면 요거하고 딱 두 개만 남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CEB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러니까 파샤이프 인베리언트를 우리가 잘 정돈된 폼으로 쓰는 작업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C하고 B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고요. 예.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 V0라는 이제 펑션을 정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펑션을 정의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크로싱마다 다이로가리즘을 배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로싱마다 다이로가리즘을 배당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느냐. 이제 지금 아크에다가 다 베어링을 배당했죠. 그리고, 이제 엔드, 나머지는 다 1을 배당합니다. 그 나머지라 하면 경계 아크나 이 터미네이팅 패스에 대해서는 다 1을 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얘네들은 다 1 다 바깥은 1이고 안에 요 C와 B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다 숫자가 다 매달려 있겠죠. 요 아크들에 이런 거에 G하고 W 숫자가 매달려 있다면은 요 크로싱의 코너마다 다이로가리즘 펑션을 배당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요걸 배당을 합니다. 네, 이걸 배당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너마다 배당을 하는데 빼야 되는 코너는 이 아까 전에 뺐던 이런 아크들과 만나는 코너들은 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크들과 만나지 않는 코너에 대해서만 저거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랑 만나는 코너는 어디겠어요? 이거 이런 코너들이죠. 여기서 이런 코너가 만나죠. 이런 거 제외합니다. 경계에 있는 얘하고 만나는 코너는 다 제외합니다. 바깥에 경계 코너는 다 제외합니다. 그럼 실제로 남아있는 녀석은 뭐만 남아있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 바깥에 경계 코너에서 바깥에 부분만 빼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5개의 다이로가리즘 펑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5개의 다이로가리즘 펑션이 아까 전에 사실 제가 파샤이프 인베리언트 적어준 거 있죠. 이렇게 퀀텀 팩토리얼로 그거를 치환하는 거기 나타나는 거하고 사실은 동일한데요. 이렇게 치환을 해서 다 서메이션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로가리즘 이제 이게 뭐 베어리어블들 GI, GJ 혹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파이 제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코너마다 아까 전에 몇가지 빼야 될 코너들을 빼고 코너마다 다이로가리즘을 배당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당을 한 다음에 RP라는 거를 뭘로 정의하냐면은 배당한 다음에 우리가 이퀘이션을 찾습니다. 아까 전에 실제로 볼륨을 주는 게 어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퀘이션을 어떻게 찾냐면은 이 이퀘이션을 이 V0를 GI라는 베어리어블로 지금 컴플렉스 베어리어블이죠. 합리분을 한 다음에 GI를 곱하고 여기다가 익스포넨셜을 해줍니다. 이것이 1이다. 그럼 이게 이제 베어리어블이 M개니까 M개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각각의 베어리어블로 합리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들을 Z1부터 Z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개 있겠죠. 이거는 M 솔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거 아까 이제 익스포넨셜 했을 때 1이라는 이퀘이션 솔루션 찾았으니까 요 익스포넌트에 해당하는 요 녀석은 그 2파이 그러니까 2파이 i의 정수배가 되겠죠. 그렇죠? 2파이 i 정수배 해줘야 1이 나올 테니까. 그 2파이 i의 정수배를 갖다가 RK라고 정의하겠습니다. RI를 GI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지원, GN 다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 솔루션을 배당한 거. 그러면 실제 2파이 i가 딱 나오겠죠. 여기다가 솔루션을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파리 아이의 멀티플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포텐셜 펑션 V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V0에다가 아까 정의한 포멀 서브스티튜션 해둔 V0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베어러블의 개수 n까지 RK, RI, RI, 로그 GI 빼기 이거를 해준 걸 V 펑션이고 이제 요코다 시어럼은 이제 요코다 시어럼을 스테이트 하면은 이제까지 과정을 거쳐서 다 V 펑션을 정의하고 나면은 이 반드시 어떤 솔루션이 존재한다. 물론 이게 약간 그 어뷰징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존재해서 뭐 당연히 보겠어요. 여기에다가 솔루션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볼륨이 된다. 이미지널 파트. 물론 이제 이 리얼 파트는 천사일머리 된다는 것도 이제 있죠. 진짜 리밋에 대해서는 없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얼 파트가 천사일머리 된다는 거는 이제 요코다 교수가 최근에 다시 좀 내용을 좀 더 임프루브 했습니다. K라고 적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첫 번째 프리프린터가 리젝트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테크니컬한 과정이 사실 더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정의한 이제 V 펑션에다가 V 펑션과 이런 이퀘이션이 있으면은 이퀘이션 솔루션 중에는 볼륨을 주는 녀석이 반드시 있다. 볼륨을 주는 녀석이 반드시 있다. 근데 조건이 약간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되냐면은 조건이 추가적으로 보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는 0, 1, 이게 약간 되게 사실 나 컴플리먼트의 트라이앵글레이션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솔루션 중에서 솔루션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납작을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 솔루션 중에 이제 이게 0, 1, 인피니티나 이런 것들이 솔루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컴플렉스 넘버나 리얼 넘버로만 되어 있는 1이 0일이 아닌 리얼 넘버 되어 있는 이런 솔루션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이퍼볼릭 볼륨을 주는 녀석이 또 다른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걸로 어쨌든 볼륨을 준다. 이제 그게 이제 요코다 시어리의 스테이트먼트고요. 여기까지 V 펑션을 정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설명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테트라이드론의 그림을 초스피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니폴드가 있으면은 우리가 매니폴드가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 스트럭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오데식 심플렉스들로 다 디컴포즈 했다. 이제 원래 아이디얼 심플렉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이 이런 테트라이드론들의 유니온으로 분류를 해서 매니폴드를 만들었다. 그럼 이 매니폴드의 볼륨은 각각의 심플렉스들의 볼륨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볼륨5고 매니폴드 볼륨은 각각의 심플렉스들의 볼륨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not complement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적절하게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주고 그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이제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잘 돼서 그 지오데식 트라이앵글레이션으로 지오데식 테트라이드론으로 아이디얼 테트라이드 다 바꿀 수 있으면은 그 각각의 테트라이드론의 볼륨을 구해서 전체 볼륨을 구하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낫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그 낫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일단 토폴로지컬리 그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트라이앵글레이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레이션 주는 방법은 제일 먼저 이게 이쪽 하는 그 아이디얼 트라이앵글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스네피도 공부하는 약간 유사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걸 트라이앵글레이션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거 하냐면 여기다가 이런 이제 박스들을 크로싱마다 박스들을 집어넣는데 박스들을 어떻게 집어넣냐? 이 박스를 집어넣습니다. 이 박스는 뭐냐? 좀 큐브에다가 요 가운데 노란색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셀 부분처럼 생긴 녀석이죠. 요 박스마다 도는 크로싱을 여기 오버 크로싱 있는 부분은 요 위에 있는 노란 튜브가 통과하도록 이렇게 다 붙입니다. 여기다 다 배당을 한 다음에 요 아크를 따라서 요 페이스들을 다 붙이고 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다 붙이고 나면은 일단은 요 튜브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요 벽돌들을 다 붙이고 나면은 S2를 꽉 채우겠죠. 인풋 포인트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꽉 채우겠죠. 그런데 이 튜브들이 있고 이 튜브들이 요 아크를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박스들을 다 붙이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S2 크로스 인터벌에다가 S2 인터벌에다가 나왔을 뺀 게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기본적으로 낫다이그램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박스들을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을 다 빈틈없이 채우게 됩니다. 정확히 다 빈틈없이 채우게 되고 그것은 정확히 이거의 듀얼 그래프가 되고요. 그것은 S2의 어떤 셀 디컴포지션이 됩니다. 정확히 사각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박스들을 다 연결을 하면은 S2 크로스 인터벌에다가 낫을 뺀 모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토폴로지컬리 어떤 모양이냐? 토폴로지컬리 어떤 모양이냐면은, S3에다가 뭘 뺀 거냐면은, 낫에다가, 이 윗면도 다 붙어서 스피어가 될 거고, 아랫면도 다 붙어서 스피어가 될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포인트 두 개.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하나씩 이름을 붙이는데,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S3에서 낫 두 개를 뺀 거를 이렇게 얘네들을 붙여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 낫이 있고 이런 버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낫을 빼내면은 포인트 두 개를 빼내면은 나머지는 낫 컴플리먼트에다 버블 두 개가 들어있죠. 토폴로지컬리는 그런 모양이 되죠. 뭐 우리는 사실 이런 버블이 있는 걸 원하지가 않고 버블이 전혀 없는 걸 원하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버블이 없는 걸 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아이디얼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 하면은 요 바운더리 토로스가 여기에 있는 이 트렁케이트 섹션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걸 원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얘를 갖다가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요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좌우로 컬랩스합니다. 이 아래쪽 빨간색 부분도 컬랩스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이런 모양이거든요. 모양이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위에를 이렇게 짜매고 아래쪽을 이렇게 짜매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요 사각형에 요 빨간색이 들어있는 것은 여기 중에 쪼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요 노란색 튜브가 여기 위에 부분이 짜매지죠. 위에 부분이 짜매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요 단면을 요거를 갖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노란색 튜브는 이렇게 바뀌고 여기 밑에 있는 노란색 튜브는 이렇게 바뀝니다. 짜이면.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점선 친 부분, 절벽 점선 친 부분을 커팅을 해서 딱 펼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옥타이드. 그러니까 이 빨간색 된 부분을 위로 들어서 붙이고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지금 이 노란색 튜브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이 노란색 튜브에 해당하는 요 사각형이 위로 짜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튜브 요게 아래로 짜면서 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이런 녀석들은 뭐가 되냐면은 이런 녀석들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펼쳐서 만들면 이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런 옥타이그론에다가 이 트렁케이트된 단면으로 이 노란색 파란색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이 옥타이그론들을 이 빨간색 트렁케이트를 한 다음에 이 빨간색 이쪽 빨간색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게 된 게 정확히 이런 모양이 되고 걔네들을 요 크로싱이나 배치를 해서 아크를 따라서 붙이게 되면은 정확히 S2 크로스 인터벌 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정확히 트렁케이트된 단면으로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트렁케이트된 단면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블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버블을 현재까지 한 거는 요 크로싱에다 다 배당한 다음에 아크를 따라서 다 아이덴티파이를 했는데 그러면은 요 버블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제거하는 방법이 실제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코다스에서 쓰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얘를 만약에 커팅을 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녀석의 면하고 이 녀석의 면이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되지 않는 거면은 그건 사실 이런 모양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낫다이어그램이 있고 얘네들 다 붙였는데 요 면과 요 면이 요 두 개의 면을 이루게 되고요. 이 윗뚜껑하고 아랫뚜껑이 아래쪽을 이루게 됩니다. 요 빨간색이 요 윗뚜껑, 아랫뚜껑이 이게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죠. 요 파란색으로 바운드되어 있는 이 영역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사실 이 아크까지 다 붙이게 되면은 정확히
그 버블 두 개 있는 트라이앵귤레이션이 됐어요. 만약에 이 앞을 빼고 나면은 요 앞을 따서 아이덴티파이를 하지 않고 나면은 정확히 이런 모양인데, 요거는 요 내부에 있는 한 점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정확히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페이스들은 실제로 트렁케이팅 단면이 아니라 진짜 그 테트라헤드론의 단면이 될 텐데, 여기 있는 단면에 있는 요 단면을 한 포인트로 슈링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슈링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그 트렁케이팅 단면이 아닌 테트라헤드론의 페이스는 사라지면서 실제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되지 않아요 지금? 지금 마무리.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든 트라이앵귤레이션에 대해서 글루잉 이케이션, 즉 이 하이퍼볼 스트럭처를 주려면은 이 테트라헤드론들을 컴플렉스 패러메터라이즈를 한 다음에 글루잉 이케이션들을 만들어서 풀고 컴플리트 이케이션을 만들어서 풀어서 그 솔루션이 존재하면은 이제 실제로 하이퍼볼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최초에 하이퍼볼 나시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플랫 테트라헤드론 허용한 상태에서 트라이앵귤레이션 존재하고요.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부터 값을 얻어내면은 실제로 이 이케이션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존재성은 보장받고요. 이케이션의 어떤 솔루션이 진짜 그런 솔루션을 볼륨을 주는 솔루션을 지오메트릭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케이션의 어떤 솔루션이 지오메트릭하냐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예, 제가 리서치하는 거는 그쪽 부분으로 오리엔트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